보험의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보험앱의 대표 류준우입니다. 저는 첫 직장을 서울보증보험이라는 회사를 다녔는데요. 제가 보험사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저도 아는 선배 형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보험들을 그제서야 들여다보면서 다 해지를 했고, 심지어 그 선배는 제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이 보험 시장의 정보비대칭이 정말 보험사에 근무하고 있는 저조차도 보험을 알긴 참 어렵구나. 그렇기에 이 시장에 대한 확신과 더 나아가서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 보험앱이라는 서비스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선 이 보험의 이 정보의 비대칭이 심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과,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저희의 보험앱의 전략 방향성, 그리고 보험앱이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보험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험앱은 넘버원 퓨어 인셔텍입니다. 즉 많은 금융 플랫폼들이 송금을 기반으로 또는 자산 관리를 기반으로 금융의 많은 영역들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송금을 통해서 투자로 가고, 투자에서 대출로 이어지고, 심지어 보험까지 이제 그 플랫폼 안에서 소비자들은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험앱은 보험만을 깊이 있게 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금융 안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산업이고, 더 나아가서 보험은 헬스케어와 바이오, 심지어는 의료와 같은 금융 외의 데이터들이 많이 접목돼서 훨씬 더 깊이가 요구되는 금융 산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저희는 다른 많은 플랫폼들이 전통 방식인 설계사들을 같이 매칭시키는 전통 방식과 타협을 했다면, 저희는 디지털 온리 플랫폼으로서 설계사를 대체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저희는 마이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충분한 시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설계사들이 그냥 단순히 푸시 영업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 1년의 비용이 10조 원이 넘는 시장을 저희는 일부만 소비자들에게 돌려준다 하더라도 이 시장이 훨씬 더 성숙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에 저희는 인슈어테크 특화 조직의 역량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현재 60명의 인력이 이 보험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40명이 IT 인력이고, 나머지 인력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보험 전략이라든지 계리라든지 보험사에서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저희와 함께 보험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2015년 11월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현재까지 누적으로 230억의 투자를 받았고, 올해 초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시리즈 B 투자를 받아서 보험 시장을 특화하는 데 함께하길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보험 시장의 대부분은 대면 채널인 즉 설계사를 통해서 영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생명보험도 94% 가까이가 대면 채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여행자 보험들이 일부 디지털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90% 이상 여전히 설계사 채널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생명보험에서 현재 디지털을 경험한 4.9%의 소비자들이 향후에 어느 채널을 선호할 거냐라는 설문에는 14.7%가 나는 디지털에서 보험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응답을 해주었고요. 손해보험은 그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현재 15.2%의 보험을 디지털로 구매해 본 고객이 향후에 어떤 채널을 선호하겠냐라는 응답에 26%라고 굉장히 큰 부분을 디지털로 하고 싶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즉 온라인 채널 선호도는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가 여전히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보험은 이미 디지털 보험, 즉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시는 고객의 비율이 40%가 넘을 만큼 굉장히 디지털로 빠르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장기 손해보험의 채널별 판매 비중을 보시면 그 지난 5년 동안 그렇다 할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이 복잡해서 비교가 어렵기도 하고, 보험사들 역시도 그렇다 보니 더욱더 설계사 채널에 그냥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반응을 보신다면 향후 주요 판매 상품인 건강보험의 경우
고객들이 나는 디지털로 구매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굉장히 크게 피력하고 계십니다. 즉 건강보험의 대표적인 상품들이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재해보험, 어린이보험도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걸 보시면 나는 디지털을 선호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응답률이 굉장히 높고 이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커질 연금 시장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디지털로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피드백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건강보험의 주요 고객인 저연령층과 고소득 그리고 고학력층이 더욱더 직판을 선호하는 성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 시장은 여전히 전통 설계사 채널 중심 시장으로 전혀 진화가 되지 않고 있고 여러 이 고객들의 가치사슬 내에 페인 포인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소비자들은 그냥 설계사들이 다가와서 비전문적인 어찌 보면 떼쓰기 형태의 상담을 받고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그 가입하는 보험 역시도 설계사들이 수당에 의존하다 보니 대부분 비싼 보험에 종합보험을 들게 마련이고 더 나아가서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이를 디지털로 하기에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보험을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들고 있기에 일일이 보험사 앱을 하나씩 설치해야 되는 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생명 앱에서 한화손해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문제들이 있으니 나는 삼성생명 고객이면 삼성생명 앱과 자동차 보험이 하나손해보험이면 하나손해보험 앱을 일일이 설치해야 하는 허들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해외 사례를 제가 해외 인슈어테크를 세 꼭지로 커스터마이징 해봤습니다. 우선 그 밸류체인 상에 세 가지 카테고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가장 앞단에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디지털 브로커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는 B2C, B2B2C를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그들에게 맞는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뒷단에서 보험사나 또는 플랫폼들에게 테크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솔루션 회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둘을 결합한 디지털 보험사가 세 번째 꼭지입니다. 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디지털 유통 플랫폼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팔러시 지니어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이미 3천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굉장히 큰 플랫폼인데요. 이는 5분 안에 나에게 최적화된 보험을 가격 비교부터 해서 모든 걸 끝내서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해주는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지고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는 영국에 있는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뭐 대표적인 예가 우버의 드라이버가 될 수도 있고, 딜리버리, 뭐 라이더들을 위한 그런 보험 수요를 플랫폼에 얹어서 보험사에 전달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 상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팔러시 펠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여긴 싱가포르에서 2016년에 시작을 해서 저희와 지금도 꾸준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보맥과 굉장히 비슷한 서비스로 자기의 보험을 잘 확인하고 청구해주고 직접 가입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여기는 얼마 전에 ICO를 해서 이제는 뭐 블록체인에 특화된 보험을 직접 추천해주기도 하고 실제로 플랫폼에서 퀴즈 등을 내서 그 퀴즈를 맞췄을 때 거기에 마일리지가 쌓여서 이걸 보험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개발사들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랙터블이라고 해서 여긴 영국 회사인데요. 여기가 주고 있는 서비스는 바로 AI 및 머신러닝 기반 손해평가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차 사고를 났을 때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서 이미지 디텍팅을 통해서 실제로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험사에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게 알려주는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이 서비스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느꼈던 건 예를 들어 내 논밭에 불이 나면 그걸 항공 사진을 통해서 항공 이미지에서 그 피해를 대략적으로 AI로 추출해서 이걸 보험사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드 펭귄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건 보험 가입 프로세스 상에서 페이퍼리스, 즉 굳이 소비자들이 직접 페이퍼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입이 모두 완결되는 그런 솔루션을 보험사와 플랫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쉬프트라는 서비스는 프랑스에 있는 대표적인 인슈어텍 서비스인데요.
여기는 AI 기반으로 사기 방지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를 다른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실제 그 현장에 있었는지부터 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이 심사와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보험사들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클로버라는 회사는 미국의 아스카와 같이 건강보험사입니다. 즉 기존의 보험이 사후 보상이었다면 이제는 사전 예방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내가 단순히 보험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험사가 사전에 예방을 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한 특화된 단체 건강보험을 제공해주는 회사도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메트로마일은 우리나라의 캐롯이라든지 여러 디지털 보험사들이 하는 것처럼 퍼마일 보험이라고 해서 내가 운전한 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그런 특화된 보험 상품들을 출시하는 보험사들도 글로벌 사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인슈어텍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시장의 보험 침투율이 그리 높지 않다 보니 이제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의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지만 동남아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뭐 그랩이라든지 트래블로카 같은 여러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이제 소비자들도 간편 결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간편 결제가 그 해당 플랫폼에 필요한 보험 수요와 맞닥뜨려져서 디지털에 필요한 보험들을 기존의 전통 방식인 설계사도 없고 아날로그 방식도 아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바로바로 가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역시도 굉장히 저희에겐 기회가 될 수 있고 결국 얼만큼 속도를 내서 우리가 빠르게 동남아 시장을 진출하느냐 그리고 진출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런 보험의 문제점들을 지금껏 하나둘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뒤에 계시는 것처럼 관리와 청구에서 내가 내 보험을 잘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입하고 있는 모든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를 저희 보맵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고요. 이제 그걸 앞단으로 훨씬 더 많이 확장해서 내가 필요한 맞춤형 보험들, 작년에 혹시 저희 TV 광고를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성경 씨가 나와서 보험도 선물이 되나 보맵이라는 광고를 했었는데요. 즉 귀가안심보험이라든지 웨딩보험과 같이 일상에 필요한 보험들을 누군가에게 선물도 하고 직접 가입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었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 경험들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항공권을 구매한 사이트에서 마지막 결제단에 여행자 보험까지 추가해서 가입할 수 있다면 그럼 이미 나는 어느 나라를 갈지와 얼마 동안 갈지에 대한 정보들은 그 값들을 굳이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들을 저희는 많은 부분 B2B2C 서비스로 여러 플랫폼들의 제휴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의 주요 클라이언트가 야놀자도 있고요, 마이리얼트립도 있고 배달의 민족도 저희가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 세 꼭지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B2C 사업은요, 저희 자체 플랫폼 강화 사업인데 모든 보험 고객의 니즈를 설계사 없이 설계사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보험 전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2B2C 사업으로 고객이 보장이 필요할 때 가장 편리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제휴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동남아 시장으로 적극 진출해보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우선 첫 번째 B2C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는, 그것도 이제 필요한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 안에서의 담보를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보험 계약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내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치료비가 얼만큼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는 내 가처분 소득이 지금 당장 내가 소득이 중단된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얼마냐라는 이런 금융 데이터 역시도 이 안에 농축이 돼서
소비자들에게 그 보험을 가장 최적화된 상품으로 그것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많은 고객들이 굳이 설계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플랫폼에서 가입하고 관리받는 경험들을 통해서 기존의 보험에 대한 불신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기에 저희는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고객들에게 그 밸류를 전가시키는 서비스를 확장하고 보험만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조직으로 발달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가 그린 시나리오가 이렇고요.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바로 지난주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특정 질병인 뇌 질환에 대해서 나는 뇌 질환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들고, 심지어 저희는 뇌와 관련된 질병은 굳이 보험으로 치료비가 들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암과 함께 국가에서 충분히 치료비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그 생활비라든지 여러 다른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드는 걸 커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을 들어라. 그리고 끝에 보시는 것처럼 그걸 들기 위한 가장 최적의 나이는 언제일까? 라는 데이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대 대학생들에게 너 암보험 들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생활비를 내기도 어려운 판국에 보험까지 생각하게 만든다는 건 너무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은 저희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는 헬스케어 분야로 진출을 하고, 또는 금융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이라든지 뭔가 좀 더 장기에 이 투자가 필요한 금융 영역으로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B2B2C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그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필요로 하는 보험들을 그 플랫폼의 디지털화를 도와주는 보험사의 파트너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이런 B2C 사업 역시도 저희는 꼭 보험앱의 플랫폼이 아니라 이를테면 핑크가 돼도 좋을 것 같고 카카오페이가 돼도 좋을 것 같고, 심지어는 뭐 마켓컬리에 있는 주부들이 필요한 보험들을 저희가 그 보험 영역에 입점 형태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역시도 굉장히 재미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걸 직접 그 플랫폼이 보험을 다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그런 건전한 파트너십을 저희는 계속 구축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희는 사실 동남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오퍼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태국 첩 생명과 함께 MOU도 맺었고요. 신한 퓨처스랩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여러 보험사들을 만나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디지털화를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오퍼를 받았음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현실이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저희의 솔루션을 가지고 동남아 시장으로 적극 진출하는 걸 향후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는 보험앱이라는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이데이터 사업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거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플랫폼으로서 성장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거고, 그리고 더더욱더 저희는 보험사의 좋은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 역시도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기에 저희는 보안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